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신정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정변은 고려시대에 무신들이 일으킨 정변인데요. 이 무신정변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고려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 기점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신들은 왜 정변을 일으켰을까요? 무신정변이 일어난 것은 1170년 고려 의종 때의 일인데요. 무신정변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의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종이 막 즉위했을 때는 이자겸해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같은 굵직한 대형 사건들이 해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굉장히 사회가 혼란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막 왕이 된 의종의 상황도 쉽지 않았습니다. 의종은 태자 시절부터 굉장히 천성이 여린 모습을 보여주어서 아빠인 인종과 엄마인 공예왕후 임씨는 둘째 아들을 왕위에 더 올리고 싶어 했는데요. 그럼에도 김부식을 비롯한 일부 문신들이 의종을 강력하게 지지하여서 의종은 가까스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왕위에 오른 의종은 지지 세력이 굉장히 부족했고 외척 세력의 견제를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의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측근 세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왕과 가깝게 지내는 환관 그리고 내시들을 밀어줘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들을 통해 외척 세력을 견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종이 점차 권력을 확고히 하면서 정치보다는 사치 그리고 연회 같은 유흥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연회, 사치 같은 유흥들은 의종이 측근 세력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에게 정치 권력을 더욱 몰아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의종이 권력을 잡고 유흥에 빠져 있을 때 불만이 극에 달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무신들, 그러니까 군인들입니다. 그럼 왜 무신들은 불만이 쌓였고 그 불만이 의종 때 무신정변으로 터지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무신들 그리고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무신들로 지배층이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고려 광종 때 과거제가 도입된 이후로 문신들은 능력에 따라 시험을 통해 선발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무신들은 특채를 받거나 또는 아버지로부터 직업을 물려받는 형태로 국가가 필요할 때 무의 능력만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무신들은 가문의 이름이 필요하지도 않고 재력이 필요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미한 집안, 가난한 집안 출신들이 많았고요. 또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외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무신들이 몸만 쓸 줄 알고 글을 쓸 줄 모르니까 군사를 지휘하는 군 지휘권도 자연스럽게 문신들에게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건 그냥 능력 차이니까 넘어갈 수 있다고 쳐도 무신들은 승진이라든지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권한에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무신들이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는 품계는 정삼품 상장군의 지휘였는데 그보다 높은 1품과 2품은 문신들만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추회의라든지 도병마사 같은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고 또 국방 업무를 논의하는 자리와 기구에는 문신들만 참여할 수 있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무신들의 권위 자체를 차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의종이 측근 세력을 만들고 유흥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 무신들의 불만은 더 커졌는데요. 의종은 처음에는 무신들과 격구라고 하는 스포츠를 함께 즐기면서 무신들도 자기의 측근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신들을 통해 확고한 측근 세력을 형성한 이후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무신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죠. 의종은 오히려 연회를 하기 위한 정자를 짓는 등 온갖 토목공사에 무신들을 동원하면서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 무신들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이들은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요. 너무 가난했던 한 무인은 동료들에게 밥을 한 숟가락씩 얻어먹으면서 끼니를 해결했는데 어느 날은 그 무인의 부인이 머리카락을 자른 금액으로 도시락을 겨우 마련해 주기도 했죠. 무인들은 원래 군인전이라고 하는 땅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되어 있었는데요. 점차 지급할 땅이 부족해지자 이 군인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무신들은 토목공사에만 동원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매일같이 여는 연회에
호의를 해야 되는 업무도 있었는데요. 문신들은 매일같이 파티를 열어 술에 취해 꼬장을 부리고 있는데 무신들은 그 옆에서 호의 업무에 매진해야 했죠. 게다가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상황도 매우 열악해서 굶주림과 추위에 사망하는 무신들까지 속출했죠. 그러던 중에 이 무신들을 정말 분노케 하는 유시 사건이라고 하는 게 터집니다. 어느 날 행차하고 있던 의종 앞에 화살이 마구 날아와 꽂혔는데요. 의종은 이것을 암살 시도라고 생각했고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내시였던 김돈중이 달려오다가 기병과 부딪히면서 그 기병의 화살통에 있던 화살들이 쏟아져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돈중이 입을 꾹 닫고 있는 사이에 사건은 점차 커졌고 주범으로 몰린 사람뿐만이 아니라 호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신 14명이 억울하게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분위기 속에서 결국 폭발한 두 사람이 있었으니 이고와 이의방이라고 하는 견룡군 소속의 두 무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못 참겠다 하고 정변을 계획했는데요. 하지만 이고와 이의방은 정팔품의 하급 장교급 신분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무인들을 끌어들이고 이 정변의 명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높은 지위의 무신을 먼저 포섭하기로 합니다. 이의방과 이고는 먼저 당시에 명망있던 우하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는데요. 우하규는 지금 무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어설프게 정변을 일으켰다가 되려 혼을 당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이의방과 이고가 무신 최고 지위인 상장군 정중부를 찾아갔습니다. 이의방과 이고가 정중부를 끌어들인 것은 의종이 또 연회를 열어서 이 무신들이 호의를 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때도 무신들은 호의 업무를 하면서 굶주림과 피곤함에 찌들어 있는 상황이었죠. 이의방과 이고는 정중부에게 다가가 무신들은 득이양양하게 취하고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우리 무신들은 굶주리고 피곤하오. 이를 너는 어찌 참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정중부는 정변 제의를 수락합니다. 사실 정중부는 개인적으로도 무신에게 치욕적인 경험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의종이 또 연회를 열었던 자리에서 술을 거하게 마시고 신난 내시 김돈중이 정중부에게 다가가더니 정중부의 수염을 불로 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김돈중, 아까 전에 화살이 날아와서 무신들이 억울하게 14명이나 유배 갔던 사건의 주범이었죠. 어쨌든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자 너무 화가 난 정중부는 김돈중을 마구 때렸는데요. 그러자 김돈중의 아빠가 나타나서 자기 아들을 때린 정중부를 벌해달라며 의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김돈중의 아빠,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고 삼국사기를 저술한 김부식이었습니다. 김부식은 당시 의종이 왕으로 즉위할 수 있도록 지지한 세력이기도 했기 때문에 의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김돈중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정중부는 이 일을 기억하고 있었죠. 정중부가 제안을 수락한 지 몇 달이 지나 또 한 번 의종이 나들이를 나가던 날이었습니다. 흥왕사에 있던 의종이 만약 수도 개경으로 돌아간다면 거사를 치르지 않고 흥왕사에서 보현원까지 행차한다면 그곳에서 거사를 치르기로 했는데요. 의종은 보현원으로 행차하기로 했죠. 그렇게 그날이 거사의 날이 되었는데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의종이 갑자기 행차를 멈추더니 오병수바키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오병수바키는 맨손으로 하는 겨루기 무술인데요.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대장군 이소응이 이 오병수바키에 패배해 달아나려고 하자 이소응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품계도 한참 낮았던 문신 한례가 나타나서 이소응의 뺨을 때립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소응은 계단으로 나뒹굴어 자빠졌는데요. 이런 하극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놀랍게도 문신들과 왕의종은 박장대소하며 박수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정중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품계도 더 높고 나이도 더 많은 이소응에게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냐라고 하면서 따졌지만 의종은 정중부의 손을 잡고 달래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무신 이고 참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정변을 일으킬 것처럼
칼을 조금 빼들어 보였는데요. 정중부는 지금은 아니니 칼을 집어넣으라 라는 눈짓을 보냈죠. 그렇게 목적지인 보현원에 거의 다 도착을 했을 때 이의방, 이고, 정중부는 의종보다 먼저 앞서 달려나가서 보현원에 들어갔고 그곳에 있던 순검군을 빠르게 끌어들인 뒤에 의종과 문신들이 보현원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앞에 있던 임종식과 이복기를 먼저 살해했습니다. 순식간에 난리가 벌어졌고 오병수바퀴에서 대장군 이소응의 뺨을 때렸던 문신 할례는 겁에 질린 나머지 탁자 밑으로 숨어 들어갔는데요. 할례는 밖으로 끌고 나와져서 살해, 그 외에도 환관과 문신들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신정변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신들도 많이 살해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이 무신들이 같은 편이라는 신호로 모자를 벗고 한쪽 어깨를 드러내자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신호를 미리 전달받지 못한 무신들이 있었고 이들은 같은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다 죽여버렸던 거죠. 이런 와중에 정중부는 찾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자기에게 모욕을 주었던 내시 김돈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돈중은 이미 개경으로 황급히 도망을 간 상황이었는데요. 혹시라도 이 김돈중이 수도 개경으로 가서 성문을 닫고 태자를 앞세운 다음 진압군을 동원하면 무신정변이 실패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무신들은 급하게 개경으로 향하고 개경에 도착하자마자 무릇 문신의 관을 쓴 자는 비록 설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죽여 씨를 말려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살해하기 시작했죠. 산으로 도망간 김돈중도 찾아내서 살해했습니다. 이로써 무신 세력은 대세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변 이튿날 환관이었던 왕광취가 일부 세력을 모아 정중부를 죽이고 정변을 진압하려는 계획을 비밀리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가 미리 누설됐고 이를 알게 된 정중부는 관련자들을 모두 모아 싹 다 살해했죠. 다시 이튿날이 되고 왕의종은 거제로, 태자는 진도로 유배 보낸 뒤에 태소는 살해하고 왕의종의 동생이었던 이량공 왕호를 왕위에 올리니 그가 바로 명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디어 100년 동안의 무신 정권이 시작됩니다. 오늘 무신정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